그 지난주에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선거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거는 명백하게 당대표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제 성공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지만은 저는 패배라고 봐요. 예, 패배라고 봅니다. 서울까지 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 뭐 경남까지 졌다 그러면은 뭐 애매한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을 진 거는 이거는 진짜 다 된 밥상을 정청래가 들러 엎었다라고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둘이 들러 엎은 거예요. 사실상의 이게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선거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는 격전지에 가서 물론 뭐 격전지에 가도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남에다 정청래를 묶어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뭐 본인은 안 가더라도 당력은 뭐 수도권과 격전지에 집중을 시켰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전북에다가 참 민주당 텃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조국은 지구 재밌다님 최강우주 작곡가 폭풍 슈퍼챗으로 방송 멘트 끊겨서 앙탈 부리는 애명자 최평님 한 아이템 끝날 때나 방송 끝날 때나 슈퍼챗을 몰아서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슈퍼챗 쓰나미가 더욱 커질 텐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요. 방송은 끊길까봐 눈치 보여서 슈퍼챗 자제하시는 짜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1분마다 10만원씩 슈퍼챗 쏘고 싶은 중인데 자제 중입니다. 아유 뭐 마음만도 감사드립니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또 그 슈퍼챗을 읽기 위해 시간을 또 따로 할애를 하면은 그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잘 연구를 해서 방송 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또 여러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걸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효과적인 방법, 방송 흐름이 끊기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들 보니까 이제 뭐 몰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좀 시스템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청래는 이제 전북에 가서 삽질을 하고 앉아 있고 또 기승전 조국 선거가 돼버렸잖아요. 조국이 뭐 합당을 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심의 평택을이 가장 중심이 돼버리면서 조국 문제가 계속 유권자들의 어떤 신경을 자극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고 또 평택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도 민주진영 내부에서 이런 네거티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저는 그런 선거가 됐다고 봐요.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혐오스러운 선거가 돼버렸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팩폭맨님 저는 솔직히 털천지들이 입 맞고 귀 맞고 신도처럼 움직이는 거 보면 태극기 부대랑 다른 게 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좀 납득이 안 돼 저도. 그래서 조국과 정청래가 이번 지방선거를 이제 말아먹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뭐 김어준하고 털티브들이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해도 이게 상식이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참패까지는 아니지만 패배를 하게 된 거죠. 도저히 질 수 없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울하고 평택은 질 수 없는 곳, 이길 곳, 이겨야 할 곳이었잖아. JMJ님, 청래당 독재 1년, 윤건이랑 다를 바가 없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선거 끝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건 뭐 농담은 아니었고, 제가 진지하게, 이현주 의원님이 뭐 제 방송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현주 의원님과, 황명선 최고위원, 강북구 최고위원한테 진지하게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렸습니다.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최고위원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부 총사퇴를 해야 된다. 당대표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게 또 다 정청래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어. 친명 우리 최고위원들도 어쨌건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이 바른 길을 가도록 어떤 식으로건 지도부를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뭐 설득해서 뭐 설득될 사람들도 아니긴 하지만은 어쨌건 막지 못한 거, 정청래의 삽질을 막지 못한 거, 그 다음에 김용남 의원을 김용남 후보를 당이 충분히 돕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뭐 도의적으로라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
정청래의 책임만 제가 묻자는 게 아니라 지도부 전체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부 총사퇴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현주 의원이, 우리 키인원주 의원이 가장 먼저 월요일에 사퇴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방송을 보고 뭐 결단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오늘 또 공교롭게 월요일에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현주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 소식 뉴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중도층과 2030 청년 세대의 이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인된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록 당의 직책은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백유종군의 자세로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당권파 인사로 분류되는 이 의원의 이번 사퇴는 사실상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 대표는 선거 직후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자평했지만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등 격전지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민석 총리도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조만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체제 평가와 향후 진로 등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현주 최고위원의 사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의도가 전혀 없진 않겠죠. 정청래가 책임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에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 의도를 논하기에 앞서서 선거를 졌으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성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결국은 선거 졌다는 얘기잖아요. 서울 한 곳 진 것만으로도 당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난 2022년 대선 때 송영길 대표 불과 0.73% 차이로 졌습니다. 그 본인이 지방선거 2달 앞두고 있었는데 당대표직 뭐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당대표직 유지하면서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했으면은 본인한테 훨씬 이득이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 바로 사퇴했잖아요. 그 비대위 체제로 갔잖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문제 삼은 사람이 있어요? 송영길 그만둔다고 할 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선거 이런 누가 봐도 패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꼭 이겨야 되는, 아니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패배를 해놓고 아무도 패배를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당이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민주당, 국민의힘 욕하잖아요. 장동혁이도 지금 물러나야 되는데 장동혁이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잖아. 그래갖고 뭐 부정선거, 재선거 뭐 주장하면서 지 밥그릇 챙기기 하고 있는데 그걸 막 비난을 해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장동혁을 비난을 하면서 정청래는 왜 비난을 안 하냐고. 그리고 이걸 꼭 친명, 뭐 친청의 갈등 관계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친청이건 친명이건 선거를 졌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야. 근데 평론가라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이현주 의원의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걸 먼저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고. 당연히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뭘 이렇게 말들이 많아? 아니, 사고를 쳤으면 물러나야지.
그래서 정청래뿐만 아니라 뭐 정청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 정청래 사퇴는 오히려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도부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는. 친명이건 그걸 막지 못한 정청래의 전행을 막지 못한 친명 최고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 응? 그리고 정청래 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친청 의원들도 다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고 이번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가 본인이 이제 당대표 연임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당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되잖아. 다 같이 사퇴를 하라고. 자, 근데 이 와중에 이거 최민희 보세요. 최민희. 이러면 곤란. 추운데 이러면 곤란하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의 사퇴를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 추운데 이러면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민희가. 이제 최민희도 뭐 최민희 의원이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물이고, 이 양반은 다음 총선 때 제가 확실히 떨어뜨려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낙점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랑 가까운 남양주가 지역구니까, 뭐 어떤 식으로건, 제가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총선 때 속가내야 될 사람들. 마지막 남은 수박 잔당들.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추운데 이러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추워요, 지금? 아, 그리고 춥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왜 곤란한 얘기입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정청래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정청래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춥다. 추운데 이러면 곤란하다 그랬는데, 추우니까 선거를 졌으니까 추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는. 아무도 책임 안 져? 아니, 따뜻한 봄날에 지금 5, 6월에 서리가 내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민주당이 이재명 시대가 와가지고 태평성대가 열리고 따뜻한 이제서 비로소 대한민국에 따뜻한 봄날이 왔나. 그런데 정청래가 갑자기 봄날에 그냥 폭풍 서리를 그냥 막 뿌려버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6월달에 지금 6월이면 여름 아닙니까? 여름에 막 눈 내리고 지금 난장판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눈 내리게 한 사람이. 폭설이 쏟아진 거 아니야? 6월달에 폭설을 쏟아지게 만드는 기적을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행하셨어. 이런 기적을. 아니,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럼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를 하는 거예요. 이현주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당연한 얘기를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 뻔뻔스러움은 도대체 어느 두뇌의 어떤 부위에서 나오는 건가요? 참 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그 매불쇼 쳐나가가지고 매불쇼가 이것도 전 매불쇼 살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불쇼가 맞는 거예요, 그죠? 최민희가 오늘 매불쇼를 나갔어요. 뭐 매불쇼 나갈 수는 있는데 오늘 나가는 건 아니지. 알약 세일러 주피터님, 2024년도 이재명이 영입한 경찰 출신 유사명과 이지은 유사명은 이재명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이지은은 털레 묻어서 이재명을 저격할 반역자가 되고 말았네요. 이지은도 마포가 공천 꿈꾸지도 말아라. 저렇게 자기 정치하는 사람도 오래 못 가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이익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정치 못해요. 뭐 저도 나름 오랫동안 정치판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잠깐 반짝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판에, 여의도판에. 그런데 눈앞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토끼만 쫓아다니는 이런 수준의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 오래 가는 거 못 봤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정치인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저분이 뭐 이지은인가요? 이분이 무슨 민주당에서 오랜 어떤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 뭐 이제 경선 때 붙으면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자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매불쇼를 민주당 정치인이 나가는 게 아니죠. 일단은. 왜냐하면 조중동이 지금 탱크 발언 때문에 눈가리 뒤집혀가지고 물어뜯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판에 아니 오늘 매불쇼를 나가가지고 예? 최욱이랑 같이 투샷을 찍어 놓으면은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매불쇼 저기 조중동에서 최민희 뭐죠? 탱크 발언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만 이준석이가 이걸 또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런 뭐 대통령께서 정용진이 탱크 발언했을 그 탱크데이 사태 때 뭐 양아치들의 뭐 양아치 장사치라고 그러셨나요? 예. 강하게 비판을 하셨잖아 정용진을. 아니 그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이 지금 최욱이 그 망언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물어뜯기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매불쇼에 오늘 나가면 그 뭐가 됩니까? 같이 물어뜯겨 달라는 거예요? 뭐 사실 최민희야 뭐 무서울 게 없죠. 어차피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니까 더 떨어질 나락도 없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오늘 나가는 건 아니지.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참 이거 보면 뻐꾸기. 이 친문 세력들은 그냥 뻐꾸기라고 인간이 아니라 뻐꾸기로 보면 돼요. 자. 예, 저는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김어준 씨를 욕하고 최욱 씨를 욕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하는 건 이거는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4명의 대통령께서는 탑을 쌓아 오셨는데요. DJ는 민주의 가치에 주춧돌을 놓으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진정성을 전 국민에게 확인시키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진보, 점잖은 진보로 진보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셨고요. 이 공든탑 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능한 진보로 아주 유능하게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든탑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완성될 수 있게 그 안에 예를 들면 DJ가 빠지거나 노무현 대통령 한나의 주춧돌이 빠지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탑이 빠지면 이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지켜온 대통령님들은 좀 존중하시는 것이 네. 분열을 없애고 통합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예, 지금 아까 서울에서 그 2030 여성들이 돌아서 가지고 민주당 이제 정원호 후보가 패배를 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아니 문재인 문조털레유 때문에 지금 망했다. 이게 지금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분석이잖아. 어쨌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뉴 이재명들이 그 정원호 후보한테 등을 돌렸다. 이게 이제 일반적 분석인데 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원호하고 김경수한테만 등을 돌렸겠는가? 그거는 문재인 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조털레 묻어가지고 등을 돌린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이 돼요. 5월달에 역대 전현직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잖아요. 문재인이 2.6%가 나왔어요. 2.6%.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문재인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닦아놓고. 아, 이게 현실인 거야. 아니, 문재인이 그렇게 잘했어. 김대중 대통령만큼, 노무현 대통령만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만큼, 문재인이 잘했으면은 2.6%가 나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다 떠나서 어떻게 윤석열 밑에 있어? 그건 아니잖아. 윤석열, 이명박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의 이 묵은 때를 벗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배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또 문재인을 묻히려고 그래? 지금 그냥 파버리고 싶은데? 민주당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재인의 성과를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참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선한 진보, 점잖은 진보. 이게 이제 문재인의 성과인 거예요, 여러분. 내세울 게. 아니, 여러분, 대통령을 인성평가해가지고 착한 사람 뽑아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성과가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성과가 있느냐?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유능한, 뭐, 진보,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 선한 진보.
우리 제인이가 사람 참 좋아? 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참 좋아. 애는 착해. 우리 문재인이 애는 참 착해.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진보는 뭐, 안 점잖아요? 진보는 막 거칠어? 물론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죠. 진보 중에는 거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학생 기록부예요? 학생 기록부 인성평가 하는 거야? 선한 진보, 점잖은 진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진보입니까? 이게 선한 진보라는 게 뭐 말이 좋으니까 뭐 저렇게 좋게 표현을 한 거지.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인의 마을님, 무슨 점잖은 진보도 있습니까? 최민희는 청첩장 진보겠네요. 화한 진보, 예? 축의금 진보. 아니,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은, 문재인이 착했다. 이게 지금 내세울 거냐고. 이게 지금, 문재인을 까는 겁니까? 뭐 칭찬을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지능이 이렇게 모자라요? 그리고 저는 털레반들이, 이게 진짜 거의 군체라는 영화가 요즘에 인기잖아요. 그 군체가 이제 좀비가 무슨 집단지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누군가 조종을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진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 이게 제가 볼 때 털레반은 이게 군체가 된 것 같아. 군체. 군체잖아요 지금. 유시민이 혹은 뭐 양정철이 오더를 내리면은 그대로 얘기를 해요. 무슨 지적 능력이라고는 제가 볼 땐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어. 군체 무슨 저기가 있어. 사령탑이 있어. 군체처럼 이거 털레반 군체예요. 털레반 군체. 아니 그거 뭐 저 쌓고 뭐 김대중 위에 노무현 쌓고 노무현 위에 문재인 쌓고 문재인 위에 이재명 쌓고 그 위에다 조국 쌓으려고 한 게 이 얘기를 유시민이 그대로 한 얘기잖아요. 유시민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읊고 앉아 있어요. 이게 군체지 뭡니까 군체. 그러니까 유시민의 지적 능력이 탈레반 집단 전체의 지적 능력인 거야. 근데 유시민 선생이 거의 뭐 지금 치매 수준의 지적은 어떤 혼란기를 겪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브레인이 치매가 온 거예요. 예? 브레인이 치매가 왔잖아 지금. 그래갖고 막 입으로 질질 막 요실금이 막 질질 흐르잖아 지금. 근데 이제 전체의 이 지적 컨트롤 타워를 치매 걸린 노인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으니까 집단 전체가 지금 이제 치매가 되는 거죠. 그죠? 집단 전체가 치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체라는 게 좀비들이 됐는데, 좀비가 막 100만 명이 있어. 100만 좀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령탑 좀비가 있는 거예요. 사령관 좀비가. 근데 이 사령관 좀비가 멀쩡하면 괜찮아. 예? 멀쩡하면 그나마 같이 이제 잘 가겠지. 근데 이게 사령관 좀비가 60이 넘어가지고 치매가 와버렸어. 예? 치매가 오니까 전체가 치매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상당히 과학적인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유시민의 어떤 지적인 퇴화가 탈레반 전체의 지적 퇴화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군체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김민석은 이낙연이다. 이거 누가 내리는 오던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먹힐 얘기도 아니고, 되지도 않을 얘기인데, 그거를 털레반 전체 군체들이, 그걸 지금 열심히 밀고 있어. 예? 홍사운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걸로 무슨 뭐, 이미지도 만들고, 박시영이, 새날, 개장수, 얘네들이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체, 사령탑에서 또 오더가 내려온 거죠.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 석가 반명. 예, 석가 반명 이거 딱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처럼 얘네들 전체가, 김민석은, 이낙연이다. 이런 오더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들 같이. 되지도 않는데. 그럼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두뇌 자체가, 브레인이 지금 이제 치매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 기이한 행동들을, 좀비들이 막 이렇게 되잖아. 그죠? 막 좀비들이. 그리고 우리가, 쟤네들 왜 저러지? 탈레반들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야, 이낙연이 김민석이 낚시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것들이 왜 저러지? 저 이상하네? 저게 사람인가? 막 우리는 이러잖아? 그래서 지들은 몰라요. 왜냐면 군체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거지.
막 병신 짓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어?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위해서, 잠깐 노래 한 곡, 제가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헛소리 할 때마다 이제, 이 노래를 제가 헛소리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최민희 의원께 바칩니다. 어디다 문재인을 밀어넣습니까? 문좀 털래요 문 좀 털래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문 좀 털래요 문 좀 털래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제는 그만 입 다물고 꺼져줘 제발 문 좀 털래요 문 좀 털래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문 좀 털래요 문 좀 털래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문 좀 털래요 문 좀 털래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제는 그만 입 다물고 꺼져줘 제발 네, 이 노래를 최민희 의원께 바칩니다. 그래서 저 군체가 털레방 군체가 또 오더가 하나 내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김민석은 이낙연이다. 이 오더가 하나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을 까라. 이런 오더가 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 송영길과 김민석을 뭐 갈라치기 해라. 송영길을 까라. 손가라. 뭐 이런 오더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털레반들이 송영길 대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면 송영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송영길을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오더가 내려온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호남 쪽이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정청래가 호남 쪽에 공을 많이 들였고 호남에서 이제 어쨌건 표를 많이 얻어서 당대표 연임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계획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호남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 전북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40%를 득표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호남에 영향력 있는 이제 송영길을 공격을 해서 송영길의 영향력을 약화시켜가지고 호남에서 좀 표를 더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송영길 의원을 까고 있어요. 관련된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를 8월 중순으로 정했습니다. 승리라고만 보기 어려운 지방선거 결과에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분출하며 벌써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당대표 선거가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의 3파전이 될 걸로 관측되는 가운데 비당권파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해 전략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정청래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대표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면 자기 사람 쉽게 줄서 키우기를 했다.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니냐. 당 지도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공의 팩트를 들이대면서 비난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번 그 팻말 좀 보여주시고요. 뭐 경선 과정 속에서 부정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송영길 의원에 대해 무소속 후보 지원한 이적 행위자라고 하는 등 경쟁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 육선 박지원 의원은 조용한 전당대회를 모색하자며 공개적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24년 이재명 당시 대표의 연임 도전 전례에 따라 정 대표도 이르면 다음 주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털레방 군체가 뜬금없이 이제 송영길 의원을 뭐 해당행위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관영 후보를 송영길 후보가 의원이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 언론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를 가지고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김관영 후보도 어차피 민주당이고 왜 민주당 사람이 어차피 될 상황인데 전북의 당력을 집중시킬 게 아니라 평택에 집중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뭐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 발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의 팩트인 거죠. 팩트잖아요. 김관영 후보도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원택 후보야 민주당 후보이고 근데 우리가 거기다 당력을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김관영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해당 행위라는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따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윤준병 이 사람이 전북 도당 위원장입니다. 6.3 지방선거의 엄중한 전쟁 시기에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구하기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이적 행위를 했던 송영길 해당 행위자가 아닌가. 민주당 대표 출마 후보군의 일원으로 거론되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윤준병 도당위원장 김관영 구하기를 언제 했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거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가짜뉴스예요 이건. 응? 아니 왜 전라도에다 전북에다가 당력을 집중시키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평택에 더 우리가 힘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 민심이 심상치를 않으니까 지금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호남에서 정청래가 그나마 표를 많이 얻어야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건데 호남이 지금 뭐 반반으로 딱 나눠져 버린 상황이 됐잖아. 호남이 반반이면은 김민석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따위 송영길을 흠집을 내서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 당원들은 송영길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잘 성장을 해서 진짜 호남 출신 또 대권 후보가 나와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면은 호남에서 이제 갈 표가 많은 거죠. 김민석 총리 쪽으로. 그러니까 괜히 뜬금없이 송영길을 무슨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공격을 시작한 거 아닌가. 호남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립지도부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 기관 교체하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북과 광주 전남의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둘 다 뭐 1% 안팎에서 승패가 갈렸는데 그리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2,000개 샘플이 매장이 돼버리는 사장이 돼버리는 또 사태가 벌어졌잖아. 그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외주를 주고 호남 경선이 진행됨으로써 호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오늘 뭐 우리 반승래 사무총장님, 반반승래 사무총장님이 뭐 허위사실이다, 팩트로만 얘기해라, 뭐 전북에서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야. 그 명확히 확인도 안 됐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래서 이게 송영길을 좀 견제하고 때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오늘 송영길 의원 해당 행위 관련 징계청원서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주권정당 특별위원회 땡땡땡 민주당의 민주화운동 땡땡땡 부산의 시민민주모임 부산당당 땡땡땡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 대의원들 4명이 공동 제출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털레반의 짓인 거죠. 털레반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저런 짓을 했겠지. 이게 또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그죠? 군체에서 송영길을 때려라. 송영길을 때려가지고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라. 근데 그거 때리면은 여러분 바뀔까요? 생각이? 이미 안 바뀐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 오늘 이제 잡혔습니다. 전당대회 8월 17일로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이달 중순에
사퇴를 할 전망이다. 그래서 8월 17일 이제 2달 정도 남았죠, 여러분. 우리가 대격돌을 해야 됩니다.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그죠? 그 채우기 얘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내일 해도 될 것 같고 굳이 또 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근데 김어준이 사라진 거 이거 참 이상합니다. 얘네들이 뭔가 군체에서 그 사령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오더를 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김어준이 다시 나타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양정철의 오더인지 유시민의 오더인지 모르겠는데 군체 사령탑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새로운 오더가 내려올 것 같다. 다음 주 이번 주 김어준 나타나면은 이 털레방 군체의 움직임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제 예리한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 모자른 놈들이 아무리 작전 짜봐야 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